이게 1급 교재의 교재는 88페이지, 98의 기출문제, 원가액의 이론 문제 9번. 다음 중 종합원가계산의 특징을 가장 옳은 것은 직접비하고 간접비로 나누는 것은 개별 원가계산, 그지? 단위 종류의 제품은 연속적 대량 생산. 일단 대량 생산 나오면 무슨 원가? 종합 원가예요. 단위 종류의 제품을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경우, 그지? 적용하는 거. 또 단위 종류라고 나올 수도 있고, 소품 종류라고 나올 수도 있고. 답이 2번입니다. 답 2번. 3번. 고객의 주문이나 고객이 원하는 형태의 제품을 생산할 때 사용되는 방법이다. 주문이라고 나오면 개별 원가. 4번. 제조건조 원가는 원가 대상에 직접 추정할 수 없으므로 합리적인 배분 기준을 정해서 배분을 계산을 해야 되고. 9번 답은 2번이고, 종합원가 계산은 소품종 또는 단위 제품 연속 대량 생산, 공정별로 원가를 집계한다. 완성품 환산량 계산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표현 나오면 종합원가 계산. 10번. 다음은 단기 영업을 시작. 단기 영업을 시작했으니까 기초가 없어요. 기초. 시작한 합격의 자료이다. 다음의 자료를 이용해서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계산하면 각각 얼마인가. 기초가 없으면 선인선출법이나 평균법이나 같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무슨 법이라는 게 안 나오는 거야. 선임인지 평균인지. 어차피 뭐가 없기 때문에 기초가 없기 때문에 원재료는 초기에 전량 투입되니까 처음부터 재료는 다 넣고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 재료비 완성도는 몇 프로? 100%, 100%. 근데 항상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풀면서 좀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항상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 가공비는 공정 전체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기초 제공품이 없는 경우, 그치? 기초 제공품이 없는 경우 선의선출법과 평균법의 계산 결과는 동일합니다. 기초를 빼고 계산하는 게 선의선출법, 기초를 빼지 않는 게 평균법인데 기초가 없다면 선의선출법이나 평균법이나 결과는 같고 완성품 환산량 계산이 재료비, 가공비, 완성품 수량은 300개.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환산량은 기말 제공품 수량 200개 곱하기 재료비의 완성도는 몇 프로? 응? 50%는 가공비 완성도죠. 재료비는 지금 항상 항상 공조 속에 다 넣고 시작하잖아, 그지? 그래서 순간 까먹는 순간 잊어버리는 거, 순간. 그래서 200개 해서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500개고 가공비의 완성품 수량도 300개. 완성품 수량이란 재료도 300개, 가공비도 300개치 해야 되는 게 다 들어갔다. 그런 뜻입니다. 기말제공품 환산량은 가공비의 기말제공품 수량이 200개. 더하기 완성도가 50% 해서 100개.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400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500개,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400개. 10번 답은 4번입니다. 그리고 좀 이해가 가시면 재료비의 완성도가 100%인 경우는 그냥 기말적 코수량 그냥 더해주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10번 답은 4번이고 11번. 11번.
다음은 원가의 행태, 원가의 움직임에 대한 그래프이다. 변동비와 관계 있는 도표로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가번하고 나번은 무슨 원가에 대한 거야? 무슨 원가? 어? 가번하고 나번은 무슨 원가에 대한 거예요? 총원가. 가번하고 나번은 아니다. 그러니까 단가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변동비와 관계 있는 도표. 변동비는 조업도가 증가하면 총원가도 증가하고 조업도가 감소하면 총원가도 감소하는 거. 가번하고 그지? 그 다음에 변동비의 단가는 항상 어떻다? 일정하다. 생산을 많이 하든 생산을 적게 하든 원가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가번하고 가번이 무슨 비에 대한 변동비에 대한 그림이고 나번의 총원가는 고정비죠. 응? 나번은 무슨 비에 대한 거다? 고정비. 조업도가 증가하든 조업도가 감소하든 고정비의 총원가는 변화가 없다. 그지? 근데 누가 바뀐다? 단가가 바뀐다. 고정비의 단가는 생산을 많이 하면 단가가 내려가고 생산을 적게 하면 단가가 올라가고. 그래서 나하고 나는 그지? 무슨 비에 대한 거야? 고정 비에 대한 거고 이게 총원가에 대한 그림인지 단위당 원가에 대한 그림인지 잘 봐야 돼. 그 부분도. 그래서 답은 가번하고 가번 2번입니다. 이해 갔을까요? 12번. 다음 중 보조부문 원가 배분 방법에 대한 설명 가장 옳은 것은 단계 배분법은 보조부문의 배분 순서와 상관없이 원가를 계산한다. 1번 틀렸죠? 단계 배분법은 보조부문의 배분 순서를 고려를 해야 되지. 1번 틀렸고. 상호변법은 보조부문과 요소수 관계를 고려하는 배분 방법이고 완전히 고려하는 거죠. 답이 2번이고. 직접 배분법은 정확한 원가 계산 방법이지만 직접은 정확하지 않죠. 계산이 매우 간단하고 3번도 틀렸고. 단계 배분법은 각 보조부문에 발생한 원가를 재정을 직접 배분하는 방법은 직접 배분법입니다. 그래서 12번 답은 2번이 맞는 거고 다시 한번 써보면 우리 보조 부문을 제조 부문에 배부하는 방법에 직접 배분법은 보조 부문 간 용역 수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가장 간단하지만 가장 정확하지 않는 방법이고 단계 배분법은 보조 부문 간 용역 수수를 일부만 고려하는 방법. 일부만 고려하다 보니까 먼저 배부하는 것은 다른 보조금을 배부하지만 나중에 배부하는 것은 다른 보조금을 배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배부하는 우선순위가 중요하고 우리가 절충법이라는 표현 써요. 처음에 배부하는 것은 다른 보조금을 배부하지만 나중에 배부하는 것은 그 다른 보조부문으로부터 배부받은 데를 다시 또 배부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상호 배분법은 보조부문과 용역수수를 완전히 고려하는 것. 배부하는 우선순위가 중요하지 않고 가장 복잡하지만 가장 정확하다고 보는 방법이 상호 배분법. 그래서 맞는 것은 2번입니다. 2번. 여기까지 해서 98회 기출문제 원가에게 이런 문제가 다 끝났고요.